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성이라고 합니다.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발제문보다는 조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제목을 이제 한호 합작 낯선 이웃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 바라본 국제 공동 창작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 이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목이 좀 거창한데 왜 이 제목이 거창하게 붙여졌는지는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한국 연극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국제 공동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그 성과도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어떤 허와 실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너무 어떤 기획자가 제안해서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형식적인 협업 작업인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국제 협업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은 또 그 굉장히 조금 미비한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 국제 협업 작업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이걸 왜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그 결론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의 드라마turg는 어떤 한 작품 안에서의 드라마turg이라기보다는 처음 두 단체가 만나서 마지막에 과정을 거쳐서 결과까지 도달할 때 이 전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turg적인 시각에서 입각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렌터스 시어터라는 이제 호주 극단과 이제 저희 그 크리에이티브 바퀴가 같이 협업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2018년 2월 바로 올해 2월 달에 3월이죠. 그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최종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쭉 돌아보게 됐었는데요. 뭐 이미 주제하다시피 이 국제 공동 작업을 이렇게 기술하는 하나의 말이 이제 인터컬처럴에 대한 그 말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피터 브룩의 뭐 마하바바타나 아니면 뭐 예전에 뭐 아르토가 뭐 발리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이미 그 문화적으로 어떤 위계가 있기 때문에 두 문화 간의 만남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평등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 또는 꽤 벌써 됐지만 이제 에리카 피셔 리히테 같은 학자들은 이제 인터위빙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 두 문화 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개개인들이 또는 어떤 신랄같이 이렇게 엮여져서 우리가 하나의 면으로 만나야지 뭔가 두 문화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연구 센터도 이제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Interweaving Performance Culture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그 인터위빙이 실제에서 좀 어떻게 그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진짜 인터위빙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이 한호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획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틀이지만 그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공허한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호주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 두 나라 간의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지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와닿지 않는 어떤 이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그 위빙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만날 수 있을까가 그 저희 작업 과정의 하나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렌터스 극단을 만났던 거는 이 렌터스 극단은 이제 호주에서는 굉장히 그 실험 연극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던 극단이고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굳이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호주의 폴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일상에서 어떤 소재를 찾아서 그것들을 배우들과 같이 말을 하고 텍스트를 만드는 이제 극단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배우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떤 불면증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 배우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어떤 대화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배우들이 직접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그 경험들을 또 거기서 비롯된 텍스트를 가지고 공연을 다시 낯선 관객들과 만나는 방식의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극단입니다. 근데 이게 94년도에 창단된 극단인데 이제 벌써
2013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거의 한 20년 됐을 때 저희를 만났고, 저희보다 조금 연배가 많은 극단이죠. 근데 조금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출이 좀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고 싶었는데, 그 영국의 이제 그 제임스 타이스라는 프로듀서가 서울 변방영국제를 소개를 해줘서 그 변방영국제에 이제 이 연출가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술감독이었던 이제 이민자 예술감독께서 얘기를 듣더니 뭔가 좀 저희 극단과 어떤 미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극의 연습 인물편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더니 뭔가 통하는 게 있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서는 저도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금 어떤 협업을 진행을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렌터스 극단이 저희한테 조금 흥미를 가졌던 지점들은 조금 그런 어떻게 사적인 이야기, 어떤 사적인 서사가 그것들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징후나 사회적 맥락과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아주 사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나,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찾고 있었던 부분들이 렌터스 극단에겐 조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저희가 당시로서는 좀 거리극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 같이 뭔가를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쪽에 키워드가 일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거리, 현장, 어떤 정말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곳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워크숍들은 좀 거리에서 극장 아니야 실내가 아니야 실외에서 시작해보자라는 좀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최종적인 공연이 나오기까지 너무 섣불리 뭔가를 만들지 말고 굉장히 좀 오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워크숍을 계획해보자라고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 워크숍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저희 이 전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turg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크숍은 이제 사전 워크숍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멜버른에 가서 도대체 이 배우들은 어떤 언어를 구사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이제 제가 보통 배우들이랑 함께 하는 그 워크숍,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길을 소개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차원의 어떤 워크숍들을 통해서 이 배우들은 이런 거를 하늘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언어를 쓰는구나, 서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대한 조금 어떤 확인 경험들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간 워크숍, 이제 형식 찾기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을 실험할 것인가를 이제 했을 때, 그 거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리의 구조나 거리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장소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나의 이야기를 뭔가 지어 쓴다기보다는 어떤 장소를 체험했을 때 거기서 어떤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워크숍 이후에 형식 워크숍 1은 이제 멜버른에서 다시 한국 배우들이 가서 그 멜버른의 아주 도심인 그 CBD에서 두 그룹의 관객들과 함께 관객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형식적으로 실험을 하려고 했던 한 가지는 어떻게 관객들이 스크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는 모니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실제 세계를 걸으면서 배우를 쫓아가면서 어떤 영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형식적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한국에서는 그 종로구 부암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암동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직도 골목들도 살아 있고, 어떤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산과 그 산 사이에 있는 집들, 이런 지형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 랜드마크적인 지형이라고 저는 소개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지형에서 저희가 멜버른 도심에서 했던 워크숍을 이제 우리 동네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관객들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미학적인 형식 실험의 카테고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극장의 안과 밖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의 안과 밖이라 하면 어떤 극장 안이 무대가 있는데 그 극장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와 그 극장의 안을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서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언어를 극복할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언어를 극복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영어와 그 한국어의 어떤 언어의 극복도 있었지만 실제로 공연 때 이제 무대에 영어를 사용하는 배우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배우가 동시에 무대에 있어야 되고 이 둘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 둘은 각각 관객한테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이것들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조금 하나의 연극적인 그 소통의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하나의 미학적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 공연을 만드는 과정 전에 우리가 이제 미학적인 목표를 찾았으니까 이거를 그 최종 워크숍을 통해서 본 공연을 위한 마지막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들을 통해서 그냥 그 저희 그간 워크숍들의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연출이고요.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시간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연습 워크숍 이후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결들이 이제 많아졌고 이게 이제 최종 워크숍 때 관객들과 함께 조금 그런 것도 부분들고 이건 이제 부암동에서 워크숍을 했던 건데 처음 관객들이 버스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저희 안내를 받아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뭐 여기서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이 여기 있었어가지고 저희 동네였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워크숍이 끝나고 관객들과 같이 좀 피드백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멜버른 도심에서 이제 했을 때 경찰들이 왔을 때 조금 대응하는 방식을 누가 포착했던 거고요. 네, 이것도 역시 멜버른에서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계속 관객들이랑 같이 이동을 하는 형식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본 공연은 그 처음에 이제 어디서 할까를 좀 많이 물색을 찾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제반 조건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좀 최대한 거리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수용하고 있었던 이제 안산 거리 축제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 거기서 이제 흔쾌히 그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해서 공식 초청자로서 이제 그 안산 거리 축제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2016년 5월이고요. 그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산 그 문화예술의 전당 그 부분에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이제 반월지구로 해서 굉장히 신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거대한 극장이 있고 그 앞에 은혜와 진리라는 거대한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와 스튜디오가 있고 고대 병원이 있고 뭔가 어떤 현대사회 인간들이 다 이렇게 다 근데 기관을 거치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지박적으로 모아져 있는 장소였고 마치 굉장히 계획도시였고 이제 그런 장소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도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안산 거리 축제 그 문화예술전당 해돋이 극장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배우들 각자가 한 그룹씩 이렇게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다시 마지막에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배우들이 어떤 그 안산의 장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내는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마지막 엔딩 모이는 장소인데 관객들은 이제 육교 위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있고요. 이건 뭐 배우들이 찾은 하나의 서사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거기에 이제 큰 와 스튜디오를 봤을 때 이 한 배우는 자기가 8살 때 88 올림픽 때 그
그 굴렁쇠 굴리는 소리를 그 시골에서 TV로 봤대요. 그래서 와, 쟤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쟤는 TV에서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시골 바닥에서 TV를 보고 있지? 이런 질문을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스타디움 주변을 굴렁쇠를 굴리는 이제 장면을 포착을 한 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이 Follow Me라는 그 날 따라오세요라는 이거를 엽니다. 그러면은 그 관객들이 입장할 때 배우들 이름이 적힌 그 쪽지를 하나씩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스 부캐넌이라는 쪽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내 이름이 베스 부캐넌이라고 소개할 때 이제 이 그룹들을 이제 쫓아서 쭉 나가면서 1시간 동안 체험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 조금 넘어가면은 멜버른에서의 공연은 그 사실은 조금 이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멜버른에서 저희가 초청받은 라이브 아트 페스티벌 극장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은 굉장히 그냥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었고 이렇게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고 이제 저희가 3월 공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거 밖에서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거는 집들마다 다 이렇게 그 커튼을 닫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집 안에서 도대체 뭐가 벌어지는지 이 사람들 어떤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수소문을 해서 이제 가정집 4개를 이렇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틈틈이 그 집이 빌 때마다 가가지고 그 집 안을 각자의 방식으로 리서치를 해서 관객들은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1시간 동안 그 어떤 퍼포먼스를 체험하고 다시 다 같이 나와서 중간 공원에서 만났다가 극장에서 이제 최종 공연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중간중간 집들인데요. 저희가 약간 조금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조금 활용했던 형식은 그 아주 포터블한 프로젝터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어떤 단어들을 다 저장을 해서 이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프로젝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주변의 환경도 다시 조명을 하고 또 배우가 이제 어떤 단어를 말로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감정과 정서가 실리는데 이렇게 조금 같이 이 레터와 어떤 배우가 같이 만났을 때는 이 의미 자체를 조금 더 그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게 공원이고 다 같이 극장을 이동하는 그런 장면.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뒤에 자막이 나오는데 저희가 자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말하고 있을 때 못 알아듣지만 바로 한국어 자막을 틀지 않고 뭐 아까 이제 약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우가 다 얘기를 하고 한 중간 때쯤부터 자막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관객들이 처음부터 어떤 의미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 자체의 손짓, 눈빛 또는 무대에 서 있는 이 몸 자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서 다른 방식의 어떤 소통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잠깐 조금 그 협업의 어떤 이점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어떤 연극 창작의 방법론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향후 각 극단의 작업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면은 렌터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배우들의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즉흥극을 활용을 하고 그 즉흥으로 말하는 것들을 녹음을 해서 드라마터그와 작가 역할을 같이 한 사람이 다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맥락들을 연결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조금 더 직접 텍스트를 쓰고 즉흥보다는 얘기 나눴던 걸 바탕으로 이제 집에서 숙제처럼 해와서 같이 조합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것들이 좀 어떤 조합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연극을 하는 어떤 그 장기적인 동기부여가 서로 이제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는 이 극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저희 협업으로 왔던 그 시기가 이제 막 세월호 터지고 그 촛불혁명 일어나고 뭐 이런 시기에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약간 양당 체제고 그 선거도 사람들이 이제 안 하면 벌금은 물 정도 이제 굳이 어느 당이 돼도 별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거라서 자기의 어떤 연극하기와 그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들이 연극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재밌는 걸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아드리아노가 자기는 어쨌든 최고의 연극을 통해서 최고의 순간은 관객과 그 공연자가 어떤 같은 아주 그 순간을 아주 공통으로 같이 그 공유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객들이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관객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울고, 어떤 관객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막 깔끔 미친 듯이 웃을 수도 있는, 근데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가 자기가 목표인 이유는 뭐 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온전히 그 사람한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 내가 뭐 이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자기가 연극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다른 거창한 거라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연극을 하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어떤 그 한국, 호주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전면에 내놓지 않더라도 이미 그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잊고서는 만나는 방식들이 오히려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 장점들을 수용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물론 이제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물리적인 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사실 극복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주 정치하게 뭔가를 묘사를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퉁치고 넘어간다거나 그냥 연출들만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작비랑도 굉장히 여건이 있는 게 저희가 통역을 계속해서 섭외를 할 수가 없었던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장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 5년으로 계속 이제 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약간 해외 프로젝트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주 소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2번 정도 떨어졌는데, 그랬을 때 이제 렌터스가 자기네들 비용 나눠가지고 저희 이렇게 불러주고, 이런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협업이 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공연 제작 시에도 이제 충분하지 못한 어떤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완성도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작업에 그 씨앗들을 찾을 수 있었던 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주제가 예전에는 인생은 연극이다 그랬는데, 이번 이 학회를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이제 극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 밖에서 이 세상을 하나의 그런 그 공간으로 삼는 그런 그 담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걸 보고 조금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제에 맞게 이경 선생님이 이제 퍼포먼스 드라마 트로기로서의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문화가 만났다, 두 다른 그런 그 단체가 만났다면 그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뭘 위해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경 선생님께서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사람이 그런 섞임을 통해서 그런 그 이야기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을 이제 찾고자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렇다면 이게 이 연극의 하나의 그런 그 주체가 분명히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제 궁극적인 하나의 그런 그 주체는 관객인데, 지금 이 연극 워크숍이 드라마터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배우의 하나의 지각 체험이 이 그 작업 방식에서는 작업 양식에서는 그런 그 주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그 만드는 하나의 그런 그 작업자들과 관객의 하나의 일치되지 않는, 아니면 미온의 그런 소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두 개를 좀 짧게 질문하시려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뭐죠? 그러니까 관객. 네. 관객보다는 이제 배우들이 하나의 체험이 이 네네. 공연의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만들려고 했던 의도와 관객의 소통이 갭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네. 뭐 항상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어떤 협업 프로젝트 중에서 관객들이 제일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좋았다는 게 이제 조금 이제 극장 안과 밖을 돌아다니고 이제 누군가의 어떤 사적인 집안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뭔가 저희가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볼 수 있는 풍경들 또는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대화하듯이 흘러갔는데, 네,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안산에서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하나의 관객과의 만남은, 저 이제 5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그 1대1로, 그러니까 한 명만 딱 그 배우 이름이 관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그룹은 1대1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 배우가 딱 자기가 한 명이랑 만난 그 관객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을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두 분은 그 텅 빈 그 안산 문화예술 전당 그 해돋이 극장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세트당 아무도 없는 빈 무대 둘이 앉고 누워가지고 이제 그 자기 인생 비밀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 배우도 끝까지 그게 뭔지는 얘기를 저희한테도 이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어떤 그런 식으로 그 만남들에서 조금 어떤 대화나 경험들이 발생했는지에 위주로 조금 이거를 짰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좀 의미 있는 만남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고 어떤 여러 장소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어 있는 부분들도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관객의 어떤 경험까지 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의미 있는 소통들은 좀 생각보다는 있었다라고. 그럼 그 이야기가 발생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이 공연이 찾고자 하는 남는 한의 성과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되는 개인적인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일지 그것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조금 서로 좀 진실하게 오픈돼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저희가 과정에서 그런 만남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과도 좀 그런 만남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아마 최영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고 그게 전혀 공유되지 않고 그들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개인을 만나서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시작해서 나갔다가 또 다시 극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극장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각각 경험했던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다른 형태로 재조합되면서 이제 전체가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적인 체험들 하다 그 체험들이 극장이라는 어떤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 약간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엮이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거의 5년 동안의 그 협업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작품이 이제 이후에 이경수 선생님의 또 다른 작업에 또 반영되어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두 분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